그런데 이제 우리가 박사님한테 그 멘탈에 과연 그 어떤 것이라는 건지 얘기 다 들었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아니 멘탈을 없앨 수는 없지 않냐. 두려움이 늘 생기는데 그걸 어떻게 없애냐. 그리고 어떻게 그거를 컨트롤 해야 되냐. 조절해서 그 두려움을 최대한 뭐 없앨 수는 없지만 최대한 낮춰서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은 멘탈을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이제 순서대로 첫 번째.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관리가 중에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불안이나 이런 거 없애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많은 논문들도 있고 한 게 뭔가 하면 명상입니다. 명상. 명상. 우리가 상당히 많은 그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네. 그런 것들이 명상을 하는 게 여러분이 이제 뭐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고요. 네. 사실은 알고 보면 명상이 하는 게 전정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아. 집중하고 주의하고 이렇게 하면 웃기는 게 뭔가 하면 이게 전정교육이 활성화되면 네. 편도치가 길이 떨어집니다. 오. 그래서 명상을 턱 하고 있으면 이게 명상도 종류가 많죠, 그죠? 뭐 사구나 명상, 뭐 이거 니루구나 명상, 뭐 종류 되게 많은데 뭐 격감 명상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뭐 저는 명상 전문가가 아니라 사람 모릅니다만 네. 어쨌든 그런 것들 하면 네.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키면 네. 결국은 편도체가 감소한다. 아. 그래서 우리가 뭐 명상을 한다든지 스포츠를 한다든지 이 전전두엽 그 프리프론탈 코텍스입니다. 그거를 활성화하는 많은 것들을 하면 이게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걸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주 우리의 이런 그 두려움과 감정과 두려움과 우리 행동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 분노라는 감정, 뭐 어쨌든 간에 편도체에서 하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불안해서 두려움에서 출발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감정이 나올 수 없어요. 마음속에 두려움에서 나오가 나는 잘할 수 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네. 그렇게 되는데 이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뭐 불안하면 몸이 움츠러든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만약에 편도체가 이렇게 캄다운 됐다, 조용해졌다. 그럼 내가 편안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많이 불안한데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불안하면 죽겠다 이래 되는 거죠.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심리학적 논문이나 많은 연구에 의하면 거꾸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이미 아마 그거는 증명된 사실이거든요. 행동이 이 감정에 영향을 주더라. 감정이 당연히 행동에 영향을 주지만 또 행동이 행동도 감정에 영향을 준다. 준다. 이게 상호적이라는 거죠. 일방향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명상을 하라는 명상을 하고 그래서 행동으로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가서 운동해라. 달리기 한번 해봐라. 이런 행동을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행동하라고 가르치면 오히려 그걸 하면 이건 안 배워도 알아요. 몸이 막 불안할 때 본인이 알아요. 나가서 심호흡도 좀 하고 좀 뭐 밖에서 걷기도 좀 하고 스스로 다 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그거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해버려야 그게 마음이 편하거든. 그게 해보기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고 있는 말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그 예가 있어요. 그건 유명한 논문인데 어떤 논문이 있는가 하면 어떤 두 그룹을 나누어요. 한 그룹은 이렇게 꼭 야단 맞는 그룹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하고 다리들을 같이는 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뭐 있게 하고 그거 한 뭐 몇십 분 하게 하고 또 어떤 그룹은 차라리 어깨를 당당히 딱 펴고 몸을 딱 하고 다리를 저 책상에 딱 올리고 어깨를 딱 제끼고 당당하게 사장인 것처럼 딱 하고 그런 자세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만듭니다. 가상 투자를. 투자를 하게 만들어서 결과는 뭔가 하면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소심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앉은 사람은요 과감하게 두려움이 없어진다. 커진다는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앉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가 막 죽겠다. 더 움츠리면 안 된다. 이러면 더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깨를 딱 펴고 당당히 딱 앉고 심호흡도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그 또 다른 실험도 있어요. 얼굴에 미소를 탁 얼굴에 미소를 탁 짓는 거예요. 그 나는 하나도 즐거운 일이 없어요. 즐거운 일이 없지만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한 사람과 네. 이게 그 실험이 뭔가 하면 어떤 실험인가 하면 여기다가 이제 전기 자극을 줘요. 전기 자극을 줘가지고 이걸 다 당겨 올려 이렇게. 네. 웃도록. 웃도록. 네. 어떤 사람 여기다 전기 자극을 줘가지고 미간을 탁 찌푸리게 찌푸리게 만들어요. 네. 그랬을 때 똑같은 그 자기 감정을 나타내는 네. 행복 지수라든지 네. 불안 지수라든지 이걸 측정을 해보면 네. 이거 땡겨 올린 사람은요 네. 불행 지수가 줄어들어요. 오. 이걸 탁 찡그린 사람은요 불행 지수가 높아져요. 그 억지로라도 웃는 게 낫다 이 이야기네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근육들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 변도체에 네.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어디로 영향을 주는가 하면 바로 우리 펀즈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걸 통해서 우리 행동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변도체는 당당하고 네. 직신하고 딱 이렇게 행동하면 변도체는 위험이 사라진 걸로 생각하고 줄입니다. 낮에 줄여지는구나. 그래서 그런데 두려움도 줄어들고. 막쭉 있으면요. 네. 이 변도체는 위험이 도래야. 도랬군요. 계속 있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죠. 네. 이게 위험이 없어지지 네, 않는 네,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우리가 변도체에서 그 프리프론탈 로브 전전저 그 프리프론탈 코텍스 그게 전전두엽에서 우리 감기에 있는 우리 그 목 주위의 근육, 얼굴 목 근육은 이 그 여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 변도체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안한 사람은 목 뒤 근육, 얼굴 근육이 다 굳어요. 네네. 긴장을 하면 왜 뒤목이 땡기고 막 뻣뻣이 굳이 똑같은 거네요. 네. 그러면 거꾸로 네. 우리가 그런 것들의 기능을 릴렉스하면 네. 변도체는 줄어들어요. 아. 그래서 얼굴에 근육을 풀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네. 뭐 이렇게 척추를 똑바로 세우고 뭐 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뭐예요? 그게 명상하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숨도 천천히 쉬고 편안하게 쉬고 그게 명상이죠. 불안하면 숨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숨을 천천히 쉬는 거. 천천히 다는 게 아니고 그냥 평소와 똑같이 일부러 천천히 쉬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천천히 그냥 평소에도 숨을 탁탁 쉬면 이런 활성화되면 변도체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불안은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무대에 나가게 되면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당당한 태도를 취하고 그리고 릴렉스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변도체는 줄어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걸 꼭 무대에서 잘해야지라는 생각과 두려움이 습상이다면 결코 퍼포먼스는 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실수를 한다든지 자기 기량의 70%밖에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이 다 그렇다. 아, 그렇군요. 대부분 사람. 그럼 결국은 무대 나가서 내가 이 객수 휘어잡아야지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 그죠? 거꾸로입니다. 거꾸로입니까? 거꾸로 해야 됩니다. 거꾸로. 아, 어떻게 해야 그 지금까지는 이제 뭐 당당하게 자신감을 갖고 막 하라. 그게 아니고요. 네. 내가 네. 잘하려고 하면 네. 두렵습니다. 그렇죠. 잘하려고 하면 두려워. 반대적으로 두려움이 내가 생기는 거죠. 망하겠다 생각하면요. 네. 두려울 게 없어요. 아, 그냥 막가는 인생이 뭐 두렵습니까? 안 두려워요. 우리 노숙자분들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뭐 잃을 게 없나도 없는데 맞아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네. 많이 지켜야 될 것이 많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는군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 맞네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려는 마음이 없고 지키려는 마음이 없으면 변도체는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이게 망하는 종교에서 마음을 비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마음을 비우라는 이야기가 바로 변도체. 그러면 편안하게 산다. 당연하죠. 이 변도체 활성화 안 되는데 뭐 지킬 것도 갈 것도 없는데 그냥 편안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 욕심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꾸 이제 뭔가를 이건 뭐 더 가지지 않으려고 하고 지키지 않으려고 하면 된다 하는데 이건 너무 좀 일반 사람들로 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그 책에 나오잖아요. 어디 책에 나오더라? 어쨌든 그 책에 나와요. 네. 법구경인가 나옵니다. 화살을 쏘다가 네. 장난으로 탁탁 쏘면 네. 백발백중입니다. 네. 근데 자, 저 화살 다 맞추면 네. 돈 100만 원 줄게. 그러면 그만 빗나갑니다. 뭔가가 목적의식이 생겼기 때문에. 목적의식이 때문에 빗나가는 거예요. 아, 그게 바로 목적의식이 생기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탁, 변도체가 활성화 딱 됩니다. 떼버립니까? 그래서 화살이 빗나게 됩니다. 빗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 연습할 때는 시합은 연습처럼
말로 하는데 그게 뭔 뜻인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게 뭔 그렇군요. 뜻인지. 연습은 시합처럼, 시합은 연습처럼 그게 두려움을 없애는 두려움 없애는 멘탈 관리법의 가장 중요한 말이네요. 그게 바로 우리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네. 방법인 거예요. 이 9.12에서 내가 어디에서 본 거예요. 제가 이제 동영상을 봤나 유튜브에서 봤나 본 건데 9.12에서 이제 그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비행기 탄 사람들이 이제 그 하이제킹 돼가지고 이제 비행기 추락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비행기가 고도가 자꾸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막 쫙 내려가고 막 이제 막 추락하고 있는 중이니까 공물로 막 날아가고 있으니까 네. 사람이 뭔가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죽는데. 그렇죠. 그래 남긴 게 나중에 이제 이렇게 다 수거를 해봤어요. 뭐 휴대폰에 들어가 있던 문구라든지 뭐 메모를 적었든 남아 있는 것만 몰랐겠죠. 불타고 있는 거 없어진 건 못 찾았고 보니까 찾은 것 중에 다가 뭐 못 찾은 것도 많겠지만 찾은 것 중에 다는 무슨 말을 남겼을 것 같아요. 저는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뭔가 메시지 남겼을 것 같은데. 네네. 바로 그겁니다. 지금 내가 맞습니까? 네, 진짜요? 맞아요. 네. 바로 뭔가 하면 사랑한다. 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누구나도 죽음의 눈앞에 왔을 때 사랑한다는 말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본능인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럼 저는 그냥 너무 싶은 사는 얘기인데, 저 같으면은, 나는 살고 싶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네, 사랑한다였습니다. 저도 죽음을 맞아 죽음을 맞이하니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요즘 곧 죽으니까. 죽으니까. 네. 죽은 게 기정사실이 되니까 사랑한다는데, 너도 이제 죽음을 맞이 한번 해봤던 경험이 있는 개인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제 네.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 돌아오는데, 그 죽음의 문턱이 딱 가면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존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오직 남는 한 가지는 사랑하는 것만 남습니다. 사랑하는 것만 남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이 죽는 삶, 사람은 평생 살고 지가 안 죽을 줄 알거든요. 그래서 쓸데없는 일 자꾸 한다고. 사랑하는 거 외에 다른 일을 한다. 그래서 집에 가서 싸우고, 투닥거리고, 뭐 잔소리하고, 지금 눈앞에 일본 후에 죽는데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싸우다가도 죽음이 눈앞에서 이제 뭐 20초 후에 죽는다 하면 술이 끌어안고 울고서 하다가도 너무 사랑했어 이야기 할 거예요. 너무나 잔인한 이야기인 거예요. 잔인한 이야기. 그래서 사랑하는 삶을 매일매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멘탈 관리. 전 프리프론탈 로브를 활성화시키고 이걸 코텍스를 변도체를 낮추는 제일 좋은 방법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데는 불안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멘탈 관리법 두 번째는 사랑이네, 사랑. 열심히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면은, 뭐 공연하신 분들은 사랑하는 연인을, 분장실로 불러서 옆에 앉혀주든지 아니면은 사랑하는 와이프를, 객석에 앉혀두든지 그렇게 하시면은 조금, 불안감이 없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멘탈 관리법의 하나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사랑하는 게 사실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진짜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내려주는 거예요. 돌려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 그게 사랑하는 거지. 내가 이만큼 얘를 사랑했는데 니는 내한테 왜 섭섭하게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랑한 거 아니에요. 계시잖아요. 계시죠.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는 진짜로 정말로 얼마나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자녀한테는 가능해져요. 가능한데 내가 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건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고 어릴 때는요 그냥 다 줘요. 다 주죠. 다 줘요. 자녀들한테는 진짜 다 이게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내가 왜 무대 공포증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무대에 선다는 것은요, 그 다음에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이제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인기를 얻으려고 한다고요. 인기를 얻으려고 하면,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순간에 편도체는 활성화돼요. 두려움이 생긴다. 두려움이 생긴다. 인기 떨어지면 어떡할까? 못 얻으면 어떡할까? 관객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할까? 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이게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얻으려고 하는 순간에 편도체는 무조건 활성화됩니다. 무조건 두렵습니다. 두려움을. 그래서 많은 종교에서 집착을 버려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종교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이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가 없어요. 편도체가 날뛰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진짜로 음악을 하는 사람이 음악을 사랑한다 이러거든요. 진짜 사랑하는지 오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가. 아무도 내한테 박수 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칭찬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아도 내가 이 일을 계속할 것이냐. 진짜 사랑하느냐. 그렇죠. 아니면 박수를 원하고 있는지 인기를 원하고 있는지 내가 뭐, 그런 것들을 돌려받으려고 네. 하고 있는지 네. 한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 진짜 사랑하는지. 그러면 일이 해결돼요. 그러니까 피아노 연주자가 내가 이걸로 해서 인기를 얻겠다. 이것보다는 내가 이 연주곡이 너무 좋아서 나는 이 연주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연주를 할 것이야 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네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있으면 무대 공포증이 생길 수가 없어요. 잘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떤데요. 맞아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광수 신경 안 쓰고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 내가 이 음악을 하면서 네. 관객이나 내 걸 보는 사람의 네. 사랑을 나눠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 사람들한테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저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뭔가 영적인 성숙이라든지 마음의 평화라든지 마음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연주해야 되겠네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걸 하면 언제나 우리가 공포증이 생긴다는 것은요, 받으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무언가 받고 잘못하지 않게 지키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지키려고 하는 순간에는요, 공포증이 생깁니다.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집착이 생기고. 돈 벌려고 해보세요. 돈을 벌어놔 보세요. 그 돈 지키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부러워요. 돈이 올까 부럽고, 사기를 가지고 돈 벌까 두렵고, 네. 수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팬티 달라 하면 어떡할까? 자, 겉옷을 달라 하면 어떡할까? 하게 막, 이 속까지 다 벗어줘봐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주는 거예요. 네. 내가 무대에 서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그럼요. 박수 받을 요령으로 네. 유명해질 요령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주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이걸 사랑하고 관객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진짜 저 관객이 내한테 돌을 던지더라도 나는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주할 수 있는지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게 있으면 멘탈 관리는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우리가 멘탈 관리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인생의 중요한 사실이 배워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참 중요한데 이건 아마 여러 곳에서 다 나와 있어요. 네. 나와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거를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제껴놔요. 네. 대접받고자 하면 대접하라. 그렇지.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 말이 있습니다. 이 삶에서 네. 이 조금 이렇게 좀 더 영성적인 영적인 삶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영적인 삶에서 네. 보면 주는 대로 받습니다. 이게 이 삶의 원칙입니다. 주는 대로 받습니다. 성경 예수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렇죠. 선생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그 주는 대로 받아요. 네. 그런데 사람은 거꾸로 합니다. 내가 받으려고 하니까. 네. 받으려고 주는 거니까.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래서 거예요. 받으려고 주니까 내가 만약에 이게 못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그때 생기죠. 두려움이 생기고 짜증이 못 받으면 짜증이 나고 네. 분노가 폭발하고 화가 나고 네. 그래서 내가 존경을 받고 싶거든. 네. 존경해야 됩니다. 이건 그러면 이 존경을 내주면 네. 반드시 너희는 받으리라. 예수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받습니다. 반드시 받습니다. 대접을 하면 네. 대접을 받습니다. 내가 네. 사랑하면 반드시 사랑을 사랑을 받는다. 받습니다. 네. 만약에 사랑을 돌려받지 않다면 나는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마음속에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저 사람들 나 사랑했지라는 그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반드시 주는 건 다 받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야 할 원칙입니다. 사실은 조건 없이 사랑을 줘도 나중에 못 받아도
그거 아픔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 그거 뭐못 받아도 그만인데 근데 목적이 네, 목적이 없기 때문에 목적이 주는 건데 뭐. 네, 그냥 줘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안 받아도 뭐 아무렇지도 않죠. 아무렇지도 않죠. 근데 그게 못 느낄 뿐이지 사실은 그냥 주면은 분명히 돌아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도 또 어떤 분들은 네. 조건을 가지고 줘요. 사랑한다고 해놓고는요. 네. 나중에 되고 말아요. 나이 들어서. 음.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 이거는요. 그렇죠. 그런 이거 받으려고 키운 거예요. 그렇죠. 너가 나이 이래가지고 이게 그렇게 키워놨는데 뭐 우리한테 용돈도 안 줘. 이런 거는요. 네. 이건 받으려고 받으려고 사랑을 준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건 아니에요. 네. 사실 더 안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대에 서는 것도 우리가 이게 진짜로 주는 것. 그래서 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사랑의 말을 주면 네. 사랑의 말이 돌아오고 네. 내가 평화를 주면 평화가 돌아오고 내가 풍요로움을 주면 풍요가 내한테 돌아옵니다. 그런데 줘야만이 받을 수 있는데 이 대원칙을 모르고 자꾸 받으라. 돈을 다 벌어야 되고 다 벌어야 되고 인기를 더 얻으려고 더 얻어야 되고 네. 더 얻어야 되고 그 방법으로는요 얻는 것은 좌절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결국은 멘탈이 무너지고 좌절합니다. 네. 내가 인기를 아무리 끌려고 해봤자 어느 정도는 처음에는 좀 인기를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네. 조금 지나고 있으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안 되지? 계속 긴장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긴장이 더 이상 안 되는 걸 그래서 멈추지. 우리가 네. 준 것만 맞습니다. 그렇죠. 준 것 한 가지 더 중요한 무서운 사실은 뭔가 하면 이게 네. 뭐 시간이 다 없어서 내가 이 인터뷰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준 거는 무서운 건 뭔가 하면 내가 안 줬는데 난 돌려받았어. 저 친구가 나한테 뭐 화를 내고 짜증을 내네?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네. 주지 않았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줬습니다. 자기가 준 거 외에는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직 준 것만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내 무의식 속에 네. 뭐가 있는지 몰라요. 아. 그래서 무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본인가 그런 것들을 내보낸 거예요. 아하. 자기도 모르게 다 내보낸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고 한 적이 없는데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을 내보낸 거예요. 그럼 우리 무의식 중에 보려 내보냈군요. 이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내 생각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뭘 하고 있는지 자기 행동과 말과 이런 것에 다 깨어서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야만이 도대체 뭘 내보내는지도 알아야지 뭘 돌려받는 거.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자기 앞에 생기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수많은 사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수많은 사건들이 내 앞에 나타났지? 자기는 억울한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렇게 네. 그냥 생기는 건 없습니다. 내보낸 것만, 오직 내보낸 것. 그리고 당신 마음 속에 품고 있는 것. 네. 그것만 나타날 뿐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염두에 두고 네, 알겠습니다. 평소에 마음 관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명상이 멘탈 관리하기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셨고 이 명상 수는 이제 스님들이 참 많이 하시는데 뭐 기독교나 이런 그 이쪽 서양 종교에서는 묵상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스님이 명상을 많이 해서 그렇든지 이게 항상 그 두려움이 없었어요. 뭐 밤에 그 깊숙한 산 중에 있는 절에 밤에 올라가는데도 아무 걱정 없이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스님이 명상을 많이 해서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잠깐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제 그 공연을 앞두고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분향실에 이렇게 방석 하나 탁 깔아놓으시고 앉아서 심호흡을 하면서 명상을 하시면 오히려 더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 명상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면서 명상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네. 뭐 한 곳에 집중하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호흡을 하고 있으면 내가 숨이 밖으로 나가고 숨이 들어오는 거 그것만 보는 거예요. 집중하고 네. 있는 네.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금방 흐트러지거든요. 다른 생각이 막 떠오릅니다. 잡생각이. 그러면 또 이 알아서 딴 생각하고 다시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네. 주의 집중을 그렇죠. 하면 이제 그 전전두엽이 활성화돼서 이제 마음이 차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호흡을 하면서 다 이게 계속 자기 호흡을 지켜봐요. 하나 막 이빨이 나가지고 막 그렇더라도 이걸 다 하고 있으면 마음이 좀 누그러지기 시작해. 누구나 경험해 왔을 거예요. 네. 화가 났을 때 저 밖에 나가서 15 몇 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또
그런 방법,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뭐, 자기 발걸음 뛰는 것들을 보면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제가 명상을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아까 박사님 말씀도 지금 뭐 하다 보면 또 딴 생각이 나고, 뭐 하다 보면 또 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 명상이 쉬운 게 아니구나. 이게 옛날 스페니스들이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떠오르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정상. 그러면 다시 또 알아차리고, 제자리에 오고, 네, 또 어머니치 하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길게 할 것도 없어요. 길게 하도, 길게 되는 사람 길게 하고, 짧게 되는 사람 짧게 이거 하고. 자꾸 훈련을 하면 또, 그것도 잘 되겠네요. 그럼요. 그렇게 이제 그 전전두엽이 좋아지면, 강화되기 시작하면, 네. 뭐 어떤 사람은 그거를 망근력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음 걸려. 네, 그게 이제 근력이 커진다. 이 근력이 커지면, 변도체는 줄어듭니다. 마음이 단단해지는군요. 나중에, 그러면 이제 뭐, 두렵지가 않죠. 네. 두려운 게 없고, 그리고 네. 또 뭐, 항상 또 많은 이제 그 뭐, 종교 이야기하는 뭐, 집착 없이 하면은, 그렇죠. 집착 없이 하면 또 안 두렵죠. 그렇죠. 그게 욕심이 없다라는 욕심이 거죠. 없는 거죠. 욕심이 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인기를 얻으려는 욕심, 박수를 많이 받으려는 욕심, 잘했다고 칭찬받을 만한 그 욕심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멘탈을 충분히 그렇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주는 거예요. 뭐 주면 또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인기를 얻겠다 싶으면 남을 사랑하고 남을 좋아해 주세요. 그럼 인기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주는 것도 조건 없이 그냥 주면 됩니다. 그냥 주면. 안 주는 말거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멘탈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셀프 토킹입니다. 셀프 토킹이란 혼자 중얼거리는 거거든요. 혼자 중얼.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뭐 이제 깊어져요. 우리가 나라는 것이 이제 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나는 여러 가지 한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아라는 게 네. 뭐 이렇게 기업자와 경험자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뭐 그런 복잡한 건 다 치우고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셀프 토킹은 이미 여러분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네. 이런 거예요. 뭐 어려운 일이 있다든지 네. 뭐 이래 하면 뭐예요. 사람들이 그래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네. 속으로 알아요. 그래 아이고 오늘 참 수고 많았다. 고생했다. 그렇죠. 그거 하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네네. 그것도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네. 그래서 많은 또 정신적인 이제 또 질병을 앓고 계신 분은 그것들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들 대놓고 혼자 중얼중얼 또 돌아다니시는 분도 많이 보셨을 네. 거예요. 그것도 똑같은 겁니다. 네.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그것들 대고 하면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걸 인지하지 않으니까 막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도 누구나 다 셀프 토킹을 하고 있어요. 뭐 스스로 말해요. 그래서 꼭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하면 우리 프리프론탈 쪽에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변도체가 감다운돼요. 그것도 많은 실험을 했어요. 많은 실험을 실제로 그런 걸 해가지고 측정을 한 이제 논문들도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뭐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이 있으면 A야. 네 오늘 수고 많이 했다. 고생 많이 했다. 괜찮아. 이제 푹 쉬어라. 라고 하면 네. 하가 굉장히 많이 풀립니다. 변도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면. 셀프 토킹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무대에 올라서기 전에도 그렇게 말씀해야 돼요. 셀프 토킹. 예를 들면 뭐 정이면 정이야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오늘 너 그냥 멋지게 즐기다 내려와. 괜찮아. 너 괜찮아.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꼭 말해야 돼. 이거는 이미 과학적으로 변도체를 감다운 시키는 걸로 증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자기 체면 아닙니까? 자기 체면하고는 좀 달라요. 또 다릅니까? 저는 그게 자기 체면인데. 자기 체면 셀프 토킹을 하라. 셀프 토킹. 저는 아침에 오늘 뭐 중요한 미팅이 있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아침에 이제 꼭 이제 뭐 샤워하고 면도를 하면서 그걸 보면서 저는 제 스스로 저에게 말을 걸거든요. 뭐, 너는 오늘 말도 잘할 수가 있고, 오늘은 미팅도 잘할 수가 있고, 뭐 할 수 있어. 너는 뭐 다 이렇게 스스로 저한테 말을 걸거든요. 대표님 이미 잘하고 계시죠? 그게 셀프 토킹이군요. 제가 잘못 알고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걸 이미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네. 뭐 나오면서, 아이고, 스스로 이야기해. 아유, 오늘 하루 고생했다. 네, 그렇죠.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이미 아마 왜 그걸 하겠습니까? 이런 뭐 논문이 나오고 밝혀지기 전에 네. 사람들은 경험상 알아요. 네. 그렇게 하고 좀 편하거든요. 네. 그렇죠. 좀 위로가 되거든요. 위로를 하는 거죠. 자기한테 위로. 뭐 하루가 막 고생 끝나고 저희 검사, 오늘 정말 고생했다. 수고했어. 그렇죠. 네.
고생하고 집에 들어갈 때 그 이야기를 집에 그 들어가고. 말을 왜 하겠어요? 그 말 한마디 하면 음. 스스로가 좀 미안하게 되고 낫거든요. 그게 바로 그런 그 편도체를 낮추는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그냥 지금은 몰랐으니까 그냥 했는데 지금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네. 자기한테 말을 걸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밖으로 안 내도 좋습니다. 네. 안 내도 좋고 네. 이제 그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편안한 이제 하루가 또 시작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여러 가지로 멘탈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닥터 로빈 박사님한테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시고 아 내가 이렇게 멘탈을 관리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난 얘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